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대가리가 어떻게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학자들은 이름만 듣는 건 선수입니다. 행동주의에서 나왔습니다. 행동주의에서 나온 반두라가 주장합니다. 반두라가 사회인지적 이론이다라고 해서 SCST 그래서 소셜, 사회, 코그니티브, 인지. 얘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이게 인지예요. 인지. 반갑죠. 대가리가 영어로 얘입니다. 예. 코그니티브, 커리어, 진로, theory, 이론. 그래서 왜 이 교수님이 여기서는 영어로 설명하시죠? 영어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SCCT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얘 제목을 모르고 이상한 거 나오구나 못 쓰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의 결정적인 요인 이런 건 이제 보험용입니다. 진로 발달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에 결정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죠. 또 결과 기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진로 발달,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효능감 뿜뿜. 왜요? 합격하려고요. 왜 합격하려고 그래요? 개인적 목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설명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SCCT의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어려운데 하지 말고요. 진로 발달의 결정 요인은 자기 효능감 뿜뿜. 왜? 결과 기대 합격하려고. 무엇 때문에? 개인적 목표 때문에. 이 세 가지 쓰면 되고 설명을 하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삼축 호혜성은 안 봐도 됩니다. 세 가지 영역 모델입니다. 세 가지 영역 모델. 만두라는 자기 효능감 뿜뿜이죠. 자기 효능감 뿜뿜이니까 뭐예요? 흥이 많죠. 우리도 자기 효능감 뿜뿜. 나는 합격이야. 그럼 막 흥바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두라는 흥선수다. 흥이 많은 사람 흥선수다. 그래서 키워드가 흥선수입니다. 흥선수 뒤에 수행무용이 나옵니다. 흥미무용이다. 그래서 만두라의 SCCT 이론에서의 세 가지 영역 나오면 흥선수 영역이다. 그래서 흥미무용.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개인의 흥미를 발달시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긍정적 에너지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흥미니까요. 흥미모형, 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자기 효능감 뿜뿜이 기대 결과가 외우기 쉽잖아요. 선택모형은요. 흥미는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는 버려도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요. 선택모형은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로를 선택한다. 그럼 자신의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나 자원 또는 장애가 어떤 것인지 진로를 선택한다. 즉 자기 효능감과 기대 결과 또는 장애 요인 또는 지지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네요.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됩니다. 수행 모형은 수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행 나오면 이걸로 써도 되겠네. 수행 수준은 수행 모형은 개인의 직업적 과제에 대한 성공 정도나 숙련도를 의미하며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나가는 정도를 수행 모형이라고 한다. 이걸로 글짓기도 되고 또는 이걸로요. 개인의 수행 수준 또는 수행의 지수를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자기 효능감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흥선수,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이 흥선수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즈버그 이 요인 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한 번 나왔네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입니다. 직무 그 자체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뭐 쭉쭉 나오지만 직무의 만족이 필요한 직무 성과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위생 요인은요. 환경과 관계 있습니다. 직무 불만족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만족감을 산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 불만족과 관계 있으니까요. 또는 위생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 만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다 라고 보고요. 자, 챕터 10이 갑니다. 심리검사의 용어 갑니다. 강의를 계속 말을 많이 하면 아주 성대결절이 다시 도지고 다시 쓰고 목소리가 좀 잠겨서 명쾌하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참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옥타브가 좀 텐션이 솔톤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솔로 안 올라가고 파에서 안 올라가니까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텐션이 좀 업돼야 되는데 좀 업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리검사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요 잘 안 나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공부 스타일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거 안 봐요. 동기, 직무 그 자체. 이건 1차에도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위생 요인, 환경 그 자체, 직무 그 자체, 만족, 환경 그 자체, 불만족. 이걸로 글짓기 하자. 끝. 저 같으면 이렇게 돼요. 넘어가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사실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외우기 쉽잖아요. 이런 건 1차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다. 위생 요인은 환경 그 자체다. 불만족의 포인트, 만족의 포인트. 끝. 이걸로 글짓기 하자. 나머지 넘어가고. 아유 쉬워라.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일 문제는 참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완벽주의자들 보면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꼭 이런 거 외워요. 환경 요인, 조직 가로 열고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봉급, 개인의 상관에 봉급 하나 빼먹으면 찝찝해요. 감독, 봉급, 개인의 상관이지 완전. 조직의 정책과 관리관, 감독, 방언 터졌어요. 이런 걸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런 걸.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성격 고쳐야 돼요. 심리검사 용어. 1차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척도. 척 보면 M입니다. 척도 뭐예요? 사이즈죠. 사이즈다. 사이즈에서 많이 나오는 거 4가지. 명소등비다. 이거 했잖아요. 명소등비. 명명척도를 다른 말로 명목척도라고도 하죠. 명소등비. 순서죠. 명령척도는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말한다. 이름 차이 정보만을 말한다. 뭐 이런 거 칠 필요가 없어요. 1차 때는 나오지만 2차 때는 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2차가 더 쉬워요. 1차 때는 이런 거 다 봐야 되거든요. 2차 때 서열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서열까지도 나타난다. 즉 순서까지도 나타내는 정보를 서열척도라고 한다. 등간척도는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명명척도와 서열척도를 같이 나타내며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층한 속성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을 말한다. 이것도 외우기 힘드니까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와 등간, 간격까지도 나타내는 척도를 등간척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온도계와 같은 측정을 의미한다. 온도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비율척도는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와 등간척도를 포함한 비율척도, 즉 0의 의미가 있다. 절대 0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간촉은 절대 0점이 없다. 뭐 이거 한 줄만 쓰면 되겠죠. 확률 표집갑니다. 확률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비확률 표집은 10개도 넘어요. 그럼 비확률 표집은 10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나와요. 교수님, 우리 때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요? 확률 표집만 나와요. 단층 집계, 키워드 1차 때 외웠죠. 확률 표집의 4가지. 단층 집계, 단층집, 단순 무선 표집, 모집단, 전체 집단의 구성원의 표본에,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그냥 단순으로 1년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뽑는 거다. 제비뽑기를 의미한다. 층업 표집, 모집단의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 이 이질적인 하위 단위별로 표집하는 것을 층업 표집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유층 표집이라고도 한다. 침략 표집, 군집 표집.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침략 표집은 군집 표집이라고 하며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죠. 체계적 표집. 모집단의 목록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뭐 쭉 이것도 쓸 필요 없어요. 모집단을 표집할 때 일정한 주기 가지지 않는 전제에서 목록 구성을 일정한 표집 관계에서 이런 말을 쓰면 더 헷갈려요. 그냥 13, 23, 33. 우리 1차 때 기억나잖아요. 10번, 20번, 30번 나와 풀어 수학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모집단의 목록 자체를 표집할 때 일정한 주기, 이거 일정한 주기죠. 이런 건 원소 해석이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일정한 주기 패턴대로 표집하는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3, 23, 33 아니면 예를 들면 10, 20, 30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갖는 유형을 의미한다. 그러면 되겠죠.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대표값 우리 1조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1, 1, 2, 2, 2, 3, 3 전체 수를 그 사례수로 집단의 모든 점수를 그 사례수로 나눈 값을 평균값이라고 한다. 평균값. 빈도수를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대표값을 한다. 최빈값. 가운데 있는 서열의 가운데 있는 것으로 대표값을 한다. 서열상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값, 중앙값, 중앙치, 최빈값, 최빈치, 평균값, 평균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열심히 외워요.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 중앙값, 평균. 제목이 뭔데? 그건 몰라요. 그럼 2차 때 못 써요. 제목이 뭐예요?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분산도예요. 산포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흩어져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산만해? 그렇죠. 흩어져 있는 정도. 분포된 정도. 분포도, 분산도, 산포도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중 분산도의 3가지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요. 의외로 제목을 안 읽으면 이거 써요. 심리학에서 3개 나왔지? 중앙값, 최빈값, 평균값. 열심히 쓰고 6점 맞았네? 혼자 채점하고 나 합격이야. 그리고 합격자 나오면 불합격.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 막 항의하고. 제목을 봐야 돼. 제목. 얘는 제목이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에 여기다가 분산도, 범위, 표준편자, 사분위 편자 써봐야 아무 의미 없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산도, 흩어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으면 얘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중앙값, 평균값, 최빈값 쓰는 분 있을까 없을까요? 겁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목을 안 읽었어요. 제목. 2차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다. 제목과 키워드를 찌찌뽕하는 거다. 쓰는 거는 양념과 재료를 선택해서 비비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2차가. 재밌잖아요. 공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뭐하러 공부해요. 하루에 대충 10개 찍어갖고 10개 외우면 10일이면 100개 외우는데 이거 10개를 어떻게 외워요? 10개 뭘 못 외워요. 벌써
1차 때 다 한 건데요. 척도, 척봉만 압니다. 명서 등비. 확률 표집 4가지, 단층 집계. 또 여기 나오잖아요. 대표값, 주간값, 평균값, 최빈값. 분산도 벌써 4개 외웠잖아요. 10여 번 지났는데. 그래 반복적으로 몇 번 하면 통닭시켜놓고 맥주 마셔도 충분히 외우겠네, 하루에. 특히 심리학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뭘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쓰는 건 이해하면 되죠. 이해. 범위. 시험 범위 이번에 몇 페이지야?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야. 1페이지가 처음이죠. 작죠. 가장 큰 게 100이죠. 최소값과 최대값과의 거리를 평균이라고 한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간의 거리를 범위라고 한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어디 나와요? 정규분포에 나오죠.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표준편차라고 하죠. 다 외웠잖아요.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라고 한다. 이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매기는 점수를 뭐라고 그래요? 표준점수, 치점수라고 하죠. 얼마나 쉬워요. 4분위 편차. 점수들이 얼마나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정도를 4등분해서 가운데 2등분을 나눕니다. 이건 오디션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디션 할 때 4등분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 버리고 가장 낮은 점수 버리고 이 두 개를 평균내서 4분위에서 가운데를 평균내는 거. 이걸 4분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4등분해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버리고 양 두 점수를 평균내서 2로 나눈 값을 4분위 편차라고 한다. 쉽잖아요. 말 그대로 4분위 4등분해서 양쪽 버리고 두 개를 2로 나눈 값 4분위 편차. 이걸 뭘 외워요? 쉽잖아요. 오, 4분위 편차, 표준편차,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라고 한다. 아이고 쉬워라. 이게 연상되죠. 정규분포에서 한 박자. 이게 정규분포의 정모양.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라고 한다. 4분위 편차, 4등분해서 양쪽을 떼내고 가운데 2로 나눈 걸 4분위 편차라고 한다. 범위, 가장 작은 최저점 또는 최저점수에서 최저값에서 가장 큰 최고값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외울 게 없잖아 이게. 6점, 아이고 쉬워라. 근데 공부를 못하면 분산도, 표준편차, 4분위 편차, 범위, 평균값, 주간값,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 심리학 너무 힘들어. 이게 산만해서 그래요 머리가. 그냥 막 무대뿌려 보면서 표준편차, 4분위 편차, 평균값, 주간값, 이게 못했지 뭔 말이야. 백날 공부해봐요. 10년을 공부해서 불합격되죠. 공부 방법이 딱딱 나눠져야 돼요. 오케이, 대표값 3개, 평균, 중앙, 최빈. 오케이, 분산도, 산포도, 흩어진 정도, 산마다 산포도, 분산됐다, 분산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산포도. 산포도가 있으니까 다음에 산모르는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딱딱. 아이고 쉬워라. 공부 재밌잖아요. 표준오차.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대선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A가 후보가 될지 B 후보가 될지 이 여론조사를 엄청 많이 해요. 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여론조사에서 대입값을 내요. 그래서 A 여론조사는 뭐 표준편차가 -3이다. 뭐 3 표준편차다. B 여론조사는 표준편차가 5 그러면 5 표준편차까지는 서로 삐까삐까다 이거예요. 표준편차를 벗어나면 만약에 B 여론조사가 이게 데이터가 맞았어요. 5 표준편차예요. 근데 벌써 개표를 해보니까 5 표준편차 바깥을 벗어나 버렸네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선 확정 이렇게 발표하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당선 확정 미리 쓰고 우리 건방지게 다 까보지도 않고 까봤자 똑같다 이거예요. 왜? 5 표준편차니까 데이터가. 왜? 샘플링을 여러 번 해만 검증된 표준편차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맞아요. 하여튼 표준편차 나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샘플링을 여러 번 할 때, 샘플링을 여러 번 할 때 이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표준 오차란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서, 이름은 쉽죠. 오차로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작아지고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거, 표준 오차 5% 내외의 수치므로 그건 뭐 이렇게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얘도 잘 안 나와요. 뭐 제곱근, 표준필수를, 표본 크기 이런 거 외우면 미쳐버려요. 그냥 이것도 가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오면 그냥 표준 오차란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로서 오차 범위 내는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준 오차 끝났습니다. 쉽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뭐 있어요? 아, 표준 오차 띄었죠. 이런 것도 혼자 공부하면 미쳐버리기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표준 오차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10년 주기니까 꼭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나오면 글자 하나 빼면 그러면 다 빵점 처리됩니다.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기까지 다 외우십시오. 다음 시간에 가로 집어넣기 해서 가로 집어넣기 해서 한 문제라도 틀린 분들은 여러분 강퇴시킵니다. 이러면 미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런 공부 방법은 아주 사이코 드라마의 사이코 개또라이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표준 오차, 샘플링 여러 번 할 때 발생하는 오차 끝. 한 문제 외웠고요. 공부할 게 너무 쉽잖아요. 분산도, 흩어진 정도, 범위, 표준 편차, 사분의 편차 끝. 오케이. 그 다음에 대표값, 주관값, 표준값, 최빈값 3개 외웠어요. 표집, 단층 집계 4개 외웠어요. 척도, 명서 등비 5개 외웠어요. 야, 어려운 심리검사 5개 오늘 다 외웠는데 이거 지금 20분도 안 걸렸어요. 20분 공부하고 4개, 5개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딱 끄고 그래 오늘은 5개만 오전에 외우자. 그리고 뭐 여름에 더우면 샤워 왔다 반신욕 한번 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콜라 한잔 먹으면서 아주 좋아 단층 집계 이렇게 하면서 슬슬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단층 집계가 뭐야? 개꽃게탕이나 해먹을까? 단층 집계, 단순 무선표집, 단순 무선표집, 단순하게 뺑뺑이 돌리는 거지 제비뽑기라고 한다. 이걸로 버무려서 글짓기나 하야겠다. 층합표집, 모집단위, 전체 집단위, 층이 다를 때, 속성이 다를 때 표집하는 거다. 그러면 속성이 같을 때는 뭐요? 똑같으니까 이걸 군집 표집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침략 표집이라고 하죠. 내 인지 대가리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런 게 외워지네. 정말 나 살아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공부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의 분류는 요만큼만 외우고 좀 쉴까요? 좋습니다. 심리검사의 검리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주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여러분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심리검사 좀 또 집중해서 포인트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